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드디어 그것에 대한 덧셈과 뺄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우리는 먼저 덧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덧셈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간단한 규칙성에 의해서 뺄셈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테니까 우리는 이 덧셈을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관적으로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잘 따라오면서 학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보죠. 자, 다음과 같이 더하여서 0이 되게 하는 두 수를 네모 안에 만들어 보자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앞서 정수를 공부했었는데 수직선상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죠? 수직선상에서 우리가 뭐와 뭐를 공부했어요? 양수와 또 뭐를 공부했어요? 음수가 표현될 수 있는 걸 생각했죠. 양수와 음수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의 양을 표현한 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우리가 양수는 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이렇게 표현했고, 음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물로 따지면은 뭐예요? 얘는 플러스 1도씨, 얘는 마이너스 1도씨.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도, 마이너스 2도, 플러스 3도, 마이너스 3도, 플러스 4도, 마이너스 4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해서 0이 되게 하는 두 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수직선상에서 통해서 생각을 했을 때 서로 같은 양이면서 성격이 반대인 두 수,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플러스 1도씨와 마이너스 1도씨의 물이 섞이면 뭐가 되니? 플러스 1도씨와 마이너스 1도씨의 물이 섞이면 뭐가 되겠어요? 0도씨의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더해지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도씨의 물과 마이너스 2도씨의 물이 만나면 어때요? 서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역시 0도씨의 물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플러스 2도씨의 물과 마이너스 2도씨의 물이 서로 만나면 0도씨의 물이 된다. 같은 방법으로 플러스 3도씨의 물과 마이너스 3도씨의 물이 만나면 역시 뭐가 되겠어요? 0도씨의 물이 되잖아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만나면 0이 된다. 여기서 규칙성을 끄집어내면 결국에는 뭐가 같아요? 절대값이 같으면서 절대값이 어때요? 같다. 그 다음에 뭐예요? 부호반대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성질의 값이죠. 그들이 만나면 뭐가 된다? 항상 0이 된다.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 1도씨와 플러스 1도씨를 만나도 0도씨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도씨와 플러스 2도씨의 물이 만나면 0도씨가 되고, 마이너스 3도씨와 플러스 3도씨의 물이 만나면 0도씨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미션에서 더해서 0이 되는 두 정수를 말하는 것은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인 이런 수들을 여러분들이 말해주면 되겠네요. 이런 수들이 되겠네요. 그죠? 다 0을 만드는 녀석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정수의 덧셈과 뺄셈을 이해하는 데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인 두 수는 만나면 항상 0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수의 덧셈에 대한 이미지를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을 하나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물의 온도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서로 세력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플러스라고 한 것을 양수파라고 할게요. 양수파 조직이야. 양수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음수파예요. 음수파.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봤던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인 두 수를 만나서 0이 된다는 것을 양수파 조직과 음수파 조직이 서로 세력이 같죠. 지금 동그라미를 같은 크기로 그렸죠. 그 둘이 만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이미지로 기억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음수파와
양수파가 만나도 0이 된다. 이런 이미지로 기억을 여러분들 다시 정리를 해주도록 하죠. 그런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 자 양수파와 양수파가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뭐 양수파 한 명과 양수파 두 명이 만났어요. 한 명과 두 명이 만났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양수파 세 명으로 세력이 더 어떻게 되겠니? 세력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같은 부호를 만나서 더해지면 더 큰 값이 되는 거죠. 자, 음수파도 마찬가지. 두 음수파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두 세력이 역시 음수파의 세력이 커지겠죠. 세력 싸움으로 생각을 할게요. 음수파 한 명과 음수파 두 명이 만나면 음수파 세 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리하면 부호가 같은 두 수는 만나면 그 크기 값이 커져요. 그죠? 크기 값이 눈덩어리처럼 더 커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해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합은 어떻게 되냐면, 자, 앞서서 우리가 양수파, 지금 얘는 양수파예요. 그리고 얘는 음수파예요. 근데 누가 더 커 보여요? 세력이. 양수파가 세력이 더 커 보이죠. 양수파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 5명이라고 하자. 음수파는 마이너스는 음수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음수파는 3명이 있다고 쳐요. 그럼 얘네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부딪히면 싸우는 거죠. 즉 양수파로 우리가 바둑돌 모양으로 그리면 양수파 5명이 있어요. 양수파 5명이 있어. 음수파 3명이 있어요. 서로 어떻게 돼?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으아 하면서 죽겠죠. 우리 게임을 하면은 서로 다른 세력끼리 전쟁을 하면 그래서 몇 명이 남는 거예요? 양수파 몇 명이 살아남는 거예요? 2명이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죠? 그 플러스 2명이 살아남는 거죠. 이렇게 세력 싸움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자, 양수파 이번에는 양수파와 음수파가 있는데 누가 세력이 더 커요? 음수파의 세력이 크죠.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파 2명과 그래서 음수파 5명이 만난 거예요. 서로 싸운 거죠. 바둑돌로 치면 검은 돌이 2개가 있고 흰 돌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5개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지금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둘이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으아 하고 죽겠지. 그 음수파 몇 명이 살아남은 거야? 3명이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3명이 이렇게 살아남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세력 싸움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정수의 덧셈과 뺄셈이 매우 쉽게 덧셈이 매우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원리를 생각해서 문제를 바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양수파 2명, 양수파 3명이 만났어요. 그럼 같은 세력이니까 저 조직이 커지겠죠. 몇 명으로? 5명이 되겠죠.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죠. 순서를 바꿔도 조직원은 5명인 건 동일하죠. 덧셈에 대해서 정수의 덧셈은 자 교환해도 결과물이 같다. 교환해도 결과물이 같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건 지나가고 보도록 하죠. 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 사이의 덧셈이래요. 덧셈이래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를 음수파 1명과 음수파 5명이 만난 거로 생각하면 음수파 몇 명이 된 거예요? 음수파 몇 명이 되는 거예요? 6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인식하면 편해요. 근데 됐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제 수학적으로 또 표현해 줄 건데, 자, 이번엔 어때요? 일단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합시다. 음수파 5명, 음수파 1명이 만나면 역시 순수가 바뀌어도 결과물은 같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자, 이번에는 부호가 다른 녀석들을 보도록 하죠. 어때요? 양수파 5명과 음수파 3명이 서로 만나서 다이다이 했어. 그러면 아까 말했죠? 검은 돌 몇 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양수파는 검은 돌로 표현해서 5명, 음수파는 흰 돌이라고 생각했을 때 서로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죽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음수파 2명만 살아남았죠. 양수파 2명만 살아남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양수파 3명, 양수파 6명, 음수파 6명, 음수파 3명, 음수파 6명, 양수파 3명 순서를 바꾸어도 음수파 3명 동일하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음수파 3명, 양수파 5명이 만나도 양수파 2명이 된다는 거죠. 교환 법칙 성립한다. 덧셈에 대해서. 그래서 그 얘기는 했고,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결합 법칙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위에서 아까 마이너스 6 플러스 3 여기다 뭐 플러스 2 이렇게 써 놓도록 하죠. 그래서 얘네들의 덧셈을 생각할 건데, 한 번 더 쓸게요. 마이너스 6 플러스 3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개의 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앞에 두 수를 먼저 더하고 뒤에 두 수를, 남은 두 수를 더하는 거나, 좀 정확하게 쓰면, 자 다시 결합을 이렇게 시키나 결합을 이렇게 시키나 결과물이 같다라는 건데, 결합을 앞에 이렇게 두 개 시킨다는 것은 얘를 먼저 계산하라고 하는 건데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을 그 결과물을 누구와 만나게 해? 뒤에 있는 남아있는 애와 만나게 하니까 결과물은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결과물은 그렇게 하는 거나, 뒤에 것을 먼저 괄호를 쳐서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 플러스 5가 되겠죠. 그 결과물을 마이너스 6과 만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마이너스 1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두 수를 먼저 결합시키나, 앞에 두 수를 먼저 결합시키나 뒤에 두 수를 먼저 결합시켜서 계산하나, 그 결과물은 같다라고 하는 게 바로 결합법칙이라는 거예요. 덧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교환법칙도 성립한다. 이게 이번 정수의 덧셈의 핵심의 다예요. 그걸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교과서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유리수라고 했으면 우리는 지금 정수에 대해서만 지금 먼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정수만 먼저 공부하고 있어요. 정수의 덧셈. 자, 우리가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직관적으로 이해시켜 주기를, 같은 조직이 만난 거죠. 양수파 4명, 양수파 2명이 만나서 양수파 6명이 된다라는 건데, 이것을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두 부호가 같으면 그 크기값, 즉 절대값을 어떻게 해준다? 더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같은 플러스 조직이었으면 그 플러스 조직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플러스 부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음수일 때도 뭐 어때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로 서로 부호가 같으면 그 절대값, 즉 크기값인 4와 2를 먼저 계산을 해주고, 같은 부호가 뭐야? 음수로 마이너스로 통일되어 있잖아요. 그 부호를 그냥 갖다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이 마이너스 6이 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과서에서 정리해주는 공식이 되겠어요. 부호가 다를 때는 양수파와 음수파와 양수파가 만나면 서로 없어지는 관계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서로 부호가 이번엔 다르죠. 부호가 달라요. 부호가 이렇게 달라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일단은 빼주는 거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고, 그 다음에 자, 양수파 세력이 세요, 음수파 세력이 세요? 양수파 세력이 더 세죠. 그 세력이 센 부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양수파 세력이 더 세죠. 양수파의 세력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어때요? 마이너스 5와 플러스 2니까 음수파의 세력이 더 세죠. 그럼 결과물에서 음수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그 크기 값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고, 세력이 큰 것의 부호를 갖다 붙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교과서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덧셈의 계산 법칙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조직 간의 어떤 세력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정수의 덧셈이 매우 쉽게 다가와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수직선상으로도 좀 이해하는 것이 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뤄주도록 하죠.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양수파 2명, 양수파 3명이 다이다이 하면, 다이다이가 아니죠. 이번엔 세력이 합쳐지는 거니까 양수파 5명으로 조직의 세력이 세지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을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양수는 수직선상에서 뭐를 말해요? 오른쪽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게 플러스. 음수는 왼쪽 부분으로 향하는 것을 수직선상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플러스 2와 플러스 3이 만난다는 것은 원점으로부터 플러스 2의 화살표에다가 그 끝점에서 이어서 플러스 3의 화살표를 더해서 플러스 5만큼 간 이 부분을 이 바로 연산의 결과물이 되는 것이고, 음수는 아까 말했지만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만나면 당연히 우리는
음수파가 5명이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수직선상으로 나타냈을 때 원점으로부터 왼쪽으로 2칸 간 다음에 그 다음 마이너스 3을 또 더한다는 것은 왼쪽으로 3칸을 더 보낸 의미가 되죠. 궁극적으로는 왼쪽으로 몇 칸 가는 거예요? 5칸 가는 의미로 수직선상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서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요. 예를 들어서 양수파 3명, 음수파 5명이 만나면 음수파 2명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수직선상에 다시 나타내보면 우리가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은 원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3칸을 간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를 됐으니까 왼쪽으로 5칸을 다시 뒤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원점으로부터 몇 칸 간 거와 같아요? 왼쪽으로 2칸 간 거와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수직선에 의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자, 음수파 3명, 양수파 5명이 만나면 양수파 2명이 남는 거 우리는 바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수직선상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이해하자면, 자, 먼저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원점으로부터 왼쪽으로 3칸을 간 다음에 플러스 5라고 하는 것은 이 끝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다시 5칸을 보내면 궁극적으로는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2칸 간 거와 같다.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것을 그 연산의 결과물을 수직선상에서 화살표의 방향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